자, 김건희 여사의 일가에 땅이 있다. 그러니까 뭐 이 서울 양평고속도로를 건설을 하는데 이른바 종점, 강산면에 있는 종점 그 인근에 김건희 여사의 일가에 땅이 있다. 이거 특혜 아닙니까? 뭐 이런 논란. 그런데 지금은 이제 조금 또 양상이 바뀌어서 이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민주당 소속이었던 당시 양평 군수가 오히려 혜택을 보려 했던 것 아닙니까? 이런 논란으로 번졌는데요. 한번 보시죠. 제가 잠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이 그래픽에 일목요연하게 담겨져 있죠. 원래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던 안이 저게 무슨 색이라고 좀 해야 될까요? 약간 뭐 푸른색 비슷한 저선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국토부가 대안이라고 제시한 것 수정안 빨간색 안으로 바뀌었고 이 빨간색 안, 이 수정안 부분에 저 강산면 양평 JC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고 저 원안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저 양서면에 JC가 빠지는 저 안에 당시 양평 군수였던 정동균 군수의 일가의 땅이 몰려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자, 이런 논란이 불거지자 저 정동균 당시 양평 군수 민주당 소속이었는데 이렇게 해명을 했었죠. 한번 들어보시죠. 원희룡 장관은 노선 변경을 민주당에서도 계속 주장해왔다는 허위 사실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현재 대안 노선 변경을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양평군은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기존 노선을 전제로 강화면 운심리 인근에 IC 신설을 요청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보도가 또 오늘 나왔습니다. 2020년 12월 8일에 당시 양평군수 지금 계속 언급이 되는 정동균 이분이 당시 민주당 소속의 양평군수였는데 그의 아내가 3억 4,570만 원의 그 토지 세 필지 258평 정도를 매입합니다. 그러니까 정동균 군수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 앞 공터. 집 앞 공터를 258평, 한 3억 5천 정도에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점을 한번 보세요. 2021년 4월에 서울 양평고속도로 우리가 소위 기존안이라고 불리는 그 안이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4개월 뒤에. 그러니 다시 말하면 예타가 발표되기 4개월 전에 어찌된 일인지 정동균 당시 군수의 아내가 집 앞 땅을 258평을 3억 5천에 샀다. 허허? 혹시 현직 군수인 정동균 군수가 예타 결과가 나올 거를 어떻게 보면 미리 알고 그 주변의 땅을 조금이라도 더 사놓으려고 했던 것 아닐까? 이건 뭐지? 이제 이런 의혹인데요. 김종기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저요? 부분? 예. 일단 뭐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이제 1999년 이후에 24건의 그 고속도로 그 예타가 통과된 다음에 예. 24건의 그 고속도로 중에서 14건이 변경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저게 민주당이 주장한 대로 그 흔히 있는 일인데 저게 만약에 민주당 주장대로 김건희 여사 땅이라는 것들의 매개체가 없었으면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될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많이 변하니까 뭐 1안으로 되든 2안으로 되든 3안으로 되든 예. 그게 다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게 굉장히 정치적 쟁점으로 돼버리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그 양평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피해를 입게 되고 예. 그다음에 또 그쪽을 거쳐서 가기로 했던 그런 어떤 그 교통 이용객들이 상당히 그 타격을 입게 되는 건데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그 의혹 자체가 굉장히 터무니없듯이 저 정동균인가요? 저 예, 군수에 정동균. 대한 예. 저 의혹 주장도 그렇게 별로 합리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어허. 왜냐하면 그 JCT라는 거 아닙니까? IC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그거잖아요. 저쪽으로 그 강상면으로 갔을 때 예. 강상면에 이어지는 그 도로의 주변에 김건희 여사 땅이 있다고 해서 이것은 JCT이기 때문에 별로 땅값이 올라가지도 않고 별로 이렇게 이득 볼 게 없다 이렇게 주장해 온 거 아니에요? 예. 그쪽에서 그럼 마찬가지겠죠. 뭐 정동균 그 군수에 대한 것도 그 위쪽에 이게 IC가 아니고 JCT라면 그럼 똑같이 무슨 큰 가격 변동이 없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야 네가 땅이냐 내가 땅이냐 파보자라는 식의 어떤 그런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예. 이게 사건의 본질인가? 이게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 갖고 토론하는 게 과연 옳은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다소 좀 이제 복잡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좀 최대한 쉽게 차근차근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한번 보시죠. 자, 기존안, 그죠? 맨 위에 있는 거. 이게 이제 예타를 통과했던 안. 그리고 맨 밑에 빨간색 선이 국토부가 대안이라고 제시한 수정안 이런 것이고 가운데 선이 하나 더 있죠. 이것이 이른바 정동균 당시 양평 군수가 뭐 저렇게 하는 걸 제안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존안으로 가게 되면은 강화 IC를 인터체인지를 못 짓기 때문에 인터체인지는 있긴 있어야 되겠고 그러니 밑에 저렇게 저 부분에 파란색 선의 강화 IC를 만들고 대신 종점은 강산면이 아니라 원래 원안 기존안이었던 양서면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색 선이 어떻게 돼요? L자로 약간 꺾이죠. 이런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건데요. 그런데 양서면 저 주변에 보시면 노란색 부분, 정동균 일가의 토지, 정동균 당시 군수의 뭐 자택, 뭐 이렇게 이제 포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쯤 되면 서울 양평고속도로는 정동균 고속도로라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무차별 정치 공세에 올인했는데 특혜를 입은 당사자는 다름 아닌 민주당 소속의 정동균 전 양평 군수였습니다.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습니다. 자기 땅이 있는 쪽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추진해서 특혜라는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기존 예타가 통과된 양평 고속도로 원하는 정동균 고속도로, 민주당 고속도로입니까? 글쎄요, 조승현 부위원장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정동균 당시 양평 군수가 이른바 지금 뭐 내로남불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인 것 같은데요. 예, 저 지도를 일단 보십시오. 예? 정동균 전 군수의 땅이 양서면에서도 가깝고 강상면에서도 가깝습니다. 저걸 봤을 때 어떻게 특혜 오기를 할 수 있는지 일단 첫 번째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정동균 전 군수가 임기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잊혀진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김성교 전 양평 군수. 지금 국회의원을 하다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이분은 1980년대부터 40년 동안 양평 말단 공무원을 시작해서 양평 군수를 삼선하고 국회의원까지 된 분이 있습니다. 예.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일을 했고요.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나만 보면 미안해한다. 이렇게 허가를 잘 내줘서 허가를 한 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여사의 개발 사업 관련한 허가입니다. 네. 그런 얘기까지 사실상 자백까지 한 전 군수가 있는데 지금 2018년부터 2022년도까지 재임한 군수가 이 도로를 어떻게 기약합니까? 사실상 국회의원들도 이런 1조 7,700억짜리 고속도로 사업 마음대로 못합니다. 아하. 저희 지역에 지하철이 들어오는데요. 네. 국회의원이 아무리 애를 써도 지하철 출구 하나 제대로 못 뽑습니다. 음. 그렇게 국회의원도 이런 대형 국책 사업을 함부로 할 수 없는데 양평 군수 하나가 어떻게 4년 동안 임기 동안 이렇게 하냐 그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예. 그렇지만은 그 김선교 전 의원은 자기 입으로 허가를 다 내줬다. 그 최은순 장모님 대통령의 장모님 공흥지구 개발 관련한 허가도 하고 허가해주고 또 그거에 대해서 개발 분담금도 하나도 안 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그런 얘기를 하고 김성교 전 군수에 대한 얘기는 빠지고 왜 갑자기 정동균이 나왔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뭐 이렇게 여야 생각이 엇갈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들으시는 바대로. 그래서 지금 이제 논란의 좀 당사자라고 해야 될까요? 정동균 전 양평 군수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물타기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은 모두 선거 때 공약을 내걸고 반드시 해결하겠다 약속한 아주 지역의 큰 현안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이곳에서 50년 살았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걸 구매해달라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서 구매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꼭 좀 매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마당을 산 겁니다. 그 토지도 역시 진도가 없는 맹지입니다.
글쎄요, 뭐 물타기 하지 마십시오. 뭐 어쩔 수 없이 땅을 산 것입니다. 제가 무슨 뭐 돈을 벌려고 뭐 투기의 목적으로 미리 뭐 내가 정보를 알고 산 거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인 것 같아요. 정미경 최고 보시기에는 정동균 전 군수의 오늘 저 해명을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방금 전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 네. 중에요. 무슨 김선교 의원이 자백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땅 허가를 막 내줬다. 이런 얘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그거는 진짜 진위 여부가 또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허. 지금 그거 잘못하면 거짓말이잖아요. 허위사실 될 수 있고. 아니 아무리 김선교 의원이 국회의원인데 대통령이 뭐 허가를 해줬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일단 상식적으로 일단 납득이 안 돼서 먼저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핵심은 뭐냐면 양평군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죠? 군수죠. 군수예요. 근데 군수가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되기 4개월 전에 자기 부인 이름으로 땅을 샀어요. 근데 그 땅이 그 고속도로의 종점 근처에 있는 땅이에요. 그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단 상식적으로. 그러면 핵심은 뭐냐면 그 상장되기 전에 주식을 내부 정보를 가지고 상장될 걸 알고 미리 주식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대박 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딱 그 꼴입니다. 이 땅 산 이 부분이.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싹 빼놓고 얘기 안 했던 거예요. 그래놓고 아니 우리는 IC 그 강화에 있는 강화면 그러니까 양평군 안에 들어가 있는 그 IC 하나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을 뿐이다. 네. 종점은 변경 안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그 고속도로가 L자형으로 삐뚤어지고 그거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도로가. 그러니까 그건 또 상식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100% 그 말이 다 맞다고 치고 예. 그럼 보십시오. 그럼 자기 땅값 올리려고 그 기존 도로는 그대로 두고 그 군민들이 원하니까 IC만 양평군 안에다가 만들어주는 걸 요구했다. 이렇게 자백하는 거하고 진짜 이거야말로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네. 본인이 한 거는 지금 그 전까지는 싹 민주당이 침묵하고 있다가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나니까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다 나와서 저도 깜짝깜짝 놀래고 있습니다. 아하. 지금. 그다음에 또 하나 핵심은 뭐냐면요. 그 IC가 여기서 핵심이에요. IC. 항상 땅값은 어떻게 보면 IC 주변이 땅값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종점에 있는 지금 땅 가지고 먼저 제기한 게 김건희 여사 그 부분인 거예요.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왜 그랬을까? 도대체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땅 가지고 특혜 의혹을 왜 주장했을까? 옛날에 그 생각나지 않습니까? 세월호 7시간 갖고 박근혜 대통령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근데 그게 대통령 한 분으로 끝났던 게 아니에요. 온 나라가 이걸로 소모전을 했고요. 나라가 들썩들썩했고요. 결국 뭐냐면 위험에 빠뜨리게 만들었습니다. 정권을.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이번에 또 이 양평 고속도로 가지고 김건희 여사 건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얼마나 공격할 것인지 예. 또 나라는 소모전으로 얼마나 힘들게 될 것인지.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원희룡 장관이 결단을 한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반성을 하고 그다음에 사과하고 새롭게 양평 군민이 원하는 대로 그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사업은 다시 진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좀 뭐 저희가 이 관련 토크를 조금 할 거니까 좀 시간이 더 있습니다. 차근차근 좀 말씀을 들어가면서 진행을 해볼게요.